목적,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IS는 알자르카이라는 인물이 JTJ라는 단체를 조직하였고 몇 년 후 미국의 공습으로 알자르카이는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알바그다디가 뒤이어 대표자가 되었고 ISI로 개명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 내란이 터진 후 ISI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역을 장악하였고 ISIL로 개명하였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유전 도시 등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여 칼리프 통치의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약탈 경제로 자금 확보를 하였으며 인력 외에 전투 장비도 월등합니다. 또한 그 조직은 군사 전술 및 리더십도 뛰어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는 IS의 범행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S의 범행 사례는 전문가 배지천 씨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테러 전문가 배혜천입니다. IS의 범행 끝은 어디까지일지 감잡을 수 없는데요. IS의 입장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미주, 유럽, 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60개국을 악마의 연합이라 부르며 전쟁의 화형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S가 저지르는 테러 방식의 예시 한두 가지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비밀리에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며 소규모로 조직적이면서 때로는 외로운 극대형 테러가 자행됩니다. 그리고 주로 소프트 타깃을 노리게 됩니다. 소프트 타깃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소프트 타깃이란 민간인이 방문하는 공항과 음식점,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시설에서 방어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장소를 소프트 타깃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IS에게 파리 테러를 당한 프랑스의 입장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프랑스는 인질이 IS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IS를 위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은 IS가 최초로 인정한 범행입니다. 이영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영훈 기자입니다. IS가 최초로 인정한 범행인 미국인 기자 참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인 기자 참수는 2014년 8월 19일 미국인 기자 폴리가 IS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사건은 IS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참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미국인 기자인 폴리는 시리아 내전에 프리랜서 전문 기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폴리는 동료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까지 보면서 끌려가고 석방되기를 반복하지만 그의 억류 경험은 그를 단념시키지 못하고 그는 곧 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비네시에 위치한 한 인터넷 카페에서 출발해 터키를 가는 도중 범죄 조직원에 의해 시리아의 북서부에서 납치되었고 석방된 후 시리아 에어포스 인텔리전스에 갇히게 됩니다. 미국은 폴리의 위치를 파악해 추적했지만 그는 감금당하는 동안 여러 번 옮겨져서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그 이후 폴리의 생사는 2014년 8월 19일에 IS가 유튜브에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릴 때까지 밝혀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영상은 이라크 또는 시리아 사막 어딘가에서 찍혔고 8월 19일 폴리는 참수당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 법무부 장관인 에릭 홀더는 그의 죽음에 대한 범죄 수사를 진행하며 범인을 끝까지 쫓을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영호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영호 특파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영군 특파원입니다. 현재 시각 2015년 11월 13일 9시경에 파리 시내 총 7곳에서 동시에 테러와 인질극이 발생하였으며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 테러로 무고한 시민 131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러는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발발한 테러입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진행 중이었으며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관람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대통령이 피신한 상태이고 경기를 관람하던 사람들은 경기장 내에서 대기하고 경찰들은 경기장 출구에 또 다른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테러는 루 알립의 거리에서 발발한 테러입니다. 발발한 테러들
둘 다 총격 테러인데 1차 총격은 9시 25분 르 카리온 바에서 총격이 발생하였고 2차 총격은 비슷한 시간대에 르프티 컴보즈에서 총격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테러는 라풍텐 거리에서 발발한 테러입니다. 1차 총격은 9시 32분경에 라카사 노스트라 피자리아와 라본 비에르 카페 앞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하였고 5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테러는 루드 샤론 거리에서 발발한 테러입니다. 1차 총격은 9시 36분 라벨의 에키페 바에서 총격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테러는 볼테르 거리에서 발발한 테러입니다. 9시 40분에 볼테르 레스토랑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발하였고 개한 대여섯 명이 총격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여섯 번째 테러는 바타클랜 콘서트홀에서 발발한 테러입니다. 9시 40분에서 12시에 관객 1,500명이 있는 가운데 미국 밴드인 이그이즈 오브 메탈의 공연이 열리고 있던 공연장에서 총격이 발생하였습니다. 12시에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 국경 통제를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12시 15분에는 파타클랜 콘서트장에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상을 시작하였고 대테러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극자에서는 대략 60명에서 100명의 인질이 되었는데 경찰은 바타클란 극장을 기습했으며 이 결과 범인 2~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포위전은 1시에 종료되었고 경찰은 극장 내로 진입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테러는 공화국 에비뉴 테러입니다. 이영곤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훈 특파원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국가적 대응과 강인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테러 전문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